안녕하세요. 어느덧 네 번째 나방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3일 토요일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제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요.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밴드 채팅창에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받아들였지만 한번 이렇게 별도로 녹음을 해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함께 하시고 있는 멤버분들 중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하면서 녹음하는 게 아니어서 현장감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책을 만난 지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우리가 7월 18일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으로 이렇게 준비했었죠. 이 책을 만난 지 약 한 달이 되었는데 각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잠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신관하는 이야기 때부터 사실 1년여 넘게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모닝커피 할 때, 슬며시 책 들고 가서 내 페이지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는 것은 완전 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당일이나 전날 읽었던 문구들은 마음에 남아가지고 일상을 보낼 때 가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원래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93에서 120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스크립트 썼던 거 위주로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93쪽에 보시면요. 심리적인 시간의 광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아래에서 8째 줄이죠. 미래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현재 지옥을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일들 하면서 종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비단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삶들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아니면은 특정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나는 좋을 거야. 그때부터가 진짜 내 삶이지 이런 종의 생각들이요. 음, 제가 그 인증글에서도 공유드렸다시피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공유드린 것처럼 저는 육아 관련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아이는 지금 2022년 8월에 살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첫째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20살이 되면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가깝게는 지금 이제 둘째를 생각하면 둘째가 유치원에 가게 된다 이거 해야지 그때 되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내 몸이 좀 덜 피곤하겠지?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책에서는 98쪽에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죠. 음,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희망은 우리를 지탱해 주지만 희망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집중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을 부정할 것이고 그 결과 계속해서 불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릎을 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여쭤봤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갖고 사시느냐. 언젠가는 아니면 그걸 갖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현존을 미래에 유예하고 살고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93쪽에 있는 문장들을 제가 읽어드렸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항상 지금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무언가가 되려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고,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면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줄 남자나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불만족스러운 현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미래에 집착하게 된다고 하면서 심리적인 시간의 광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미래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맥락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그럼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95쪽에 있죠. 95쪽에 둘째 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의 힘에 접근하여 과거를 용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의 힘에 몰입해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고통을 충분히 용해시킬 만큼 현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책에서도 그 파란색 글씨인 우리들의 마음을 배변해주는 그 친구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그래서 진정한 현존은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98쪽과 99쪽에 있어서 현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당신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지금입니다. 당신 삶의 상황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실제입니다. 삶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순간으로 좁히십시오. 당신 삶의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고민거리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일이나 10분 후가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완전히 고민에 휩싸여 있다면 새로운 뭔가가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다. 해결을 위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가능할 때 당신 삶의 상황 밑바닥을 흐르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어떤 공간을 만드십시오. 모든 감각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기만 하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빛, 형태, 색채, 구조를 보십시오. 저마다 제자리에 고요히 있도록 하십시오. 저마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인지하십시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지고, 느끼고, 그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호흡의 리듬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몸 안에 생명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모든 것을 안팎에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속으로 깊이 침잠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오전에 라방하고 나서 저는 9시에 하나, 11시에 하나 이렇게 코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시쯤 지나서 했던 것은 아침 커피 한 잔을 하는 거였는데요. 사무실 근처에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두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오전에 라방할 때 여러분들과 이걸 읽었던 구절이 제 가슴에 남아있었나 봐요. 뭔가 피곤함이 싹 올라오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 마음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무척 피곤하구나, 지쳐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앞바다리 하고 가만히 커피 향기만 맡고 숨만, 뜨거운 숨이 제 코로 또 코로 다시 나오는 그 느낌만 집중하면서 살아있음을 가만히 머물면서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탁 차면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어디서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만히 멈추셔서 한번 본인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둘러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리고 숨을 쉬고 있구나.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뜨거운 숨이 내 코를 들어갔다 나오고 있구나. 심장이 뛰고 있구나. 오롯이 현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은 바로 고통에 대한 거였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었는데요. 102쪽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저 그렇게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표현을 먼저 읽어드렸었죠. 그럼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고통은 무엇인가요? 네, 3쪽에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내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의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통을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생각, 행동의 많은 부분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두려움 또한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고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셨나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고통을 현존함으로써 마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고통을 마취시킨다. 술을 마시거나 식탐을 하거나 워크홀릭이 되거나 TV를 보거나 뭐 요즘 유튜브겠죠. 아니면 뭐 쇼핑을 하거나 그래서 고통 자체를 마주하고 직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취시켜버려서 잠시 동안 없는 척하는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마치 중독이 돼서 자신의 강한 부정적 감정을 마주볼 결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미국 원주민 추장 이야기 나오는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미국 원주민 추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대부분의 백인들은 그렇게 얼굴이 긴장되어 있고 눈을 노려보는 듯하면서 행동은 거칠게 짝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들은 항상 뭔가를 찾고 있어요. 무엇을 찾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항상 걱정을 할까요? 어, 결국은 톨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새롭게 배우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상에서의 수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럼 일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때쯤 이런 표현이 나와요. 116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는 편안한가? 라든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면을 올바로 인식하면 외부도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시련을 이용하라고 해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내 마음의 습관적인 저함을 마주하라고 권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했던 스크립트를 다 읽어드렸는데요. 채팅창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속도감이 있죠. 그래도 도움되길 바라며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105쪽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인증물로 인상적이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기쁨, 편안함, 가벼움을 느낍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기쁨, 편안함, 가벼움을 느끼고 있나요? 그러면서 톨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항상 무엇을 하는가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위 자체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보통 문제에 함몰됐을 때에는 우리 자신에게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대요. 심지어 책을 읽어보니까 지구의 환경오염도 집단적으로 지구인들이 고통과 고민에 함몰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환경오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오염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고 해요. 119쪽입니다. 오늘 읽을 페이지예요. 게다가 전염까지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톨렌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나요? 정화하고 있나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품어보면 좋은 질문 같아요. 나는 내 내면을 다룸으로써 내 에너지를 정화하고 있나? 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걸까?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 다음 한 주도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금 더 마주하는 현재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한 주 보내고 또 반갑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의 삶에서 현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